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투자그룹 김팀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결국 8% 넘게 빠진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더 깊은 9%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서킷 브레이커였고 많은 분들이 팬에 가까운 투매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하락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시장의 전체에 깔린 불안의 출발점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였어요. 당시 발표된 고용 지표는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좋게 나오자마자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어요. 고용 호조를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금리 인상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뒤집어진 겁니다. 시장은 늘 한 발 앞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려가 과도하게 먼저 반영되는 구간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새 연준 의장으로의 교체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당장 금리 인상 기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높지 않아요. 다시 말해 펀더멘털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변동성이 폭발한 국면이에요. 두 번째 갈래는 이번 하락의 진짜 무대인 반도체 섹터예요. 하락의 빌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둘러싼 메모리 이슈였어요. 해외 반도체 리서치를 통해서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LPDDR 기반 모듈 용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장이 원래 예상한 192GB가 아니라 96GB로 절반 수준으로 하향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탑재 용량이 줄어든 만큼 시장은 곧바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벌써 꺾이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번졌죠. 하지만 이 해석은 앞뒤가 뒤집혔어요. 용량을 낮춘 이유는 수요가 식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출하량 자체를 늘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한정된 생산 능력으로 더 많은 칩을 시장에 풀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며칠만 지나도 악재에서 호재로 재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적어도 메모리 업황의 펀더멘털을 통째로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수급과 일정이 겹친 구조적 요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낙폭을 실제로 키운 핵심이에요. 지금은 국내 선물 옵션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고 다음 주에는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이어집니다. 게다가 6월 말은 반기 마감이에요. 상반기 내내 반도체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반기 마감과 만기를 앞두고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리밸런싱을 빌미로 파생과 결합된 단기 하방 베팅이 겹쳐 들어왔어요. 콜풋 레이쇼에서 풋 베팅이 늘어난 흐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웩더독 현상이 단기간 수익을 노리고 하방을 과하게 끌어내린 거예요. 여기에 외국인 매도가 더해졌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도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100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았는데도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여전히 과도한 상태예요. 이전 수준까지 되돌리려면 산술적으로 140조 원 가량을 더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길게 가져가야 하는 반도체 핵심 비중까지 과하게 덜어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외국인 매도는 6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이어지는 리밸런싱 물량의 성격이 강해요.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변수도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는 건 분명 부담이에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충격이 덜한 구조예요.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의 1순위는 지수 비중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록의 매도가 가장 큽니다. 공교롭게도 그 블랙록이 스페이스X 투자에 가장 크게 참여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빠진 매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스페이스X로 흘러가는 그림이에요. 중요한 건 한국에서 빠진 자금이 지수에 직접 충격을 주는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라는 점이에요. 많이 오른 만큼 인덱스 펀드 위주로 비중이 조정된 것이고 그래서 외국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지수가 버텨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충격 역시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긍정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되는 소식은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장기기술 파트너십 발표였어요. AI 팩토리형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베라 루빈, 베라 CPU, RTX 스파크, PC, 토르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메모리를 함께 만들고 쿠다X 라이브러리와 피직스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와 제조 시뮬레이션을 가속하겠다는 그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보면 분명해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격차는 100배에 가까웠어요. 지금은 그 격차가 5배 수준으로 좁혀졌죠. 이제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의 설계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파트너로 SK하이닉스를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 자체를 AI로 가속하는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신호예요. 저는 이 발표가 두고두고 의미 있게 기록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분명히 정리하고 할게요. 오늘 시장 일부에서 이 발표를 두고 LTA, 즉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건 기술 파트너십이지 장기 공급 계약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LTA는 하이퍼스케일러와 메모리 3사 사이의 물량 계약을 가리킵니다. 두 사안을 섞어서 받아들이면 기대도 실망도 과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좋은 소식에도 빠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만 해도 20만원대였던 종목이 지금은 200만원대까지 올랐었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회사로 재평가를 받은 거예요. 다만 여기서 더 좋은 주식이 되려면 ATA 계약과 추가 재평가 같은 다음 단계의 재료가 차곡차곡 쌓여야 합니다. 오늘의 조정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 시장의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시장에 대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레버리지에 대한 경계예요. 지금은 계좌 레버리지든 종목 레버리지든 신용장구를 키워 대응할 구간이 아니에요. 레버리지 상품은 시세가 짧고 강하게 한 방향으로 나는 구간에서만 유효합니다. 변동성 끌림 때문에 같은 지수대로 돌아오더라도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들어요. 지금처럼 위아래로 출렁이는 국면에서 물타기 삼아 레버리지를 늘리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응의 큰 그림도 짚어볼게요. 지금 시장은 철저히 반도체 중심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반도체를 뺀다면 사실상 오른 종목을 찾기 어려운 장세예요. 그래서 반등이 오더라도 그 반등은 반도체와 반도체 모멘텀을 공유하는 종목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다시 8,000선을 회복하더라도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종목은 소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조정이 오히려 양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밸런싱발 조정은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고 관건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게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월말에 터졌다면 추세 손상까지 걱정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6월 초에 일찍 들어왔다는 건 만기를 지나고 반기 마감을 향해 시장이 다시 위로 방향을 잡을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금은 기대감을 낮추고 현금과 비중 균형을 맞추면서 호흡을 가다듬을 때예요. 자, 이제 화면을 함께 보면서 오늘 지수의 위치를 점검해 볼게요.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오늘 종가는 7,484.41로 하루에 8.29% 하락했습니다. 장중 저가는 7,442.73까지 밀렸어요. 불과 6월 2일에 기록한 8,933.62 고점과 비교하면 며칠 사이에 가파른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보면 결이 조금 달라요. 오늘 종가는 5일선, 11선, 2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단기 흐름은 분명히 훼손됐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60일선, 6,618, 121선, 5,761은 여전히 종가보다 한참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장기 추세선은 아직 단단하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거래대금은 약 47조 8천억 수준으로 크게 늘었어요. 대량 매물이 한꺼번에 소화된 흔적이에요. 이어서 코스닥 차트를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911.39로 마감하면서 9.08%가 빠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천선이 오늘 무너진 거예요. 4월 27일 고점 1229.42에서 상당폭 내려온 위치예요. 코스닥 문제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이에요. 오늘 종가는 5일선부터 121선까지 주요 이동평균선 전부를 아래로 내줬습니다. 장기선인 121선 1078까지 깨졌다는 점에서 코스피보다 체력이 약하게 확인돼요. 이는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쏠려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받으려면 금리 환경의 변화가 동반돼야 돼요. 시점으로 보면 올해 빨라야 9월에서 10월 이후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두 지수를 함께 놓고 보면 오늘의 그림은 분명해요.
충격의 강도는 컸지만 코스피의 장기 추세선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대량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 우려와 달러 강세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까지 크게 올랐어요. 다만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0.3%가량 진정되며 155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고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면서 추가 하락은 일단 저지되는 흐름이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만기와 반기 마감을 앞둔 리밸런싱과 차익 매물, 그리고 단기 하방 베팅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에 가까워요. 반도체를 둘러싼 베라루빈 메모리 이슈도 시간이 지나면 악재에서 호재로 재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장기 파트너십은 우리 반도체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조정이 6월 초에 일찍 찾아온 만큼 만기를 지나 반기 마감을 향하는 구간에서 시장은 다시 호흡을 고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는 조정이라면 지금의 흔들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점검과 준비의 시간일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른 뉴스와 자료의 출처는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불어 무료 종목 추천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